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강화되면서 강릉은 밤에는 2명밖에 모일 수가 없고 나머지 시군은 4명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방학과 휴가철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과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오늘부터 전원 진단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강화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강릉은 최고 단계인 4단계입니다. 낮에는 4명, 밤에는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나머지 7개 시군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거리 두기는 2단계지만 사적 모임만 놓고 보면 3단계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강릉 등 동해안 시군의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17일까지 나온 319명의 확진자 중 동해안 시군이 50%를 넘었습니다. 또 10대와 20대가 46%에 달했습니다. 강원도는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밖 주민과 접촉해 감염된 확진자가 7월 첫 주 10명에서 셋째 주에 4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수도권의 전파가 지역의 젊은 층에 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N차 감염으로 해서 이게 결국은 지역 전파로 다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병상 부족도 우려됩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69%. 원주와 속초에 34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또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추가로 엽니다. 특히 선제 진단검사를 강화합니다. 지난 9일부터 수도권 방문 관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통해 32명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는 학원과 유흥업소가 대상입니다. 증상에 있고 없음은 상관없습니다. 학원과 과외 종사자는 8월 말까지 2주에 한 번, 유흥시설 종사자는 이달 안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대, 30대 젊은 분들께서는 당분간 활동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고 도민의 50%가 접종을 마치게 되는 8월 말까지 도민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시군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강원도 전체 방역망이 뚫릴 수도 있어 이번 주가 강원도 방역에 중대한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은 아직 접종 계획이 없지만 교직원들은 이번 여름방학 안에 초중고등학교 모두 백신을 맞게 됩니다. 허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앳된 얼굴의 청소년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부작용 우려 때문에 맞을까 말까 고민을 해온 학생들은 이제야 홀가분한 표정입니다. 무서웠거든요. 근데 맞을 때 딱히 아프지도 않고 빠르게 접종 가능해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 수능 때 좀 안심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여름방학과 동시에 강원도 고3 수험생 13,000명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침부터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18개 시군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고등학교 교직원 6,300명도 1차 접종을 받게 됐습니다. 재수생은 다음 달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 12세 이상에 대해 화이자 백신 사용을 허가하자 궁금해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득과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접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직원들도 접종을 받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여름방학이 끝나는 다음 달까지는 초, 중, 고 모든 교직원과 고3 학생들의 2차 접종까지 마치는 것이 방역당국의 목표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폭염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 활동을 하면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또 다른 감염 확산의 고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 병지방 계곡입니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주말이면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거나 계곡 주변을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20대 남성 10여 명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모두 방역 지침 위반입니다.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요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그때뿐입니다. 오늘서부터는 4인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나눠줘요. 얘기하면은. 그럼 또 딴 데 갔다 오면 없어. 그냥 또 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도 덤비는다니까 걸리면 내가 걸리지. 그래. 코로나 확산에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각종 제한이 많은 실내보다 가까운 계곡이나 도심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체온 측정 시설이 없는 데다 출입 등록 절차도 없어 확진자가 다녀갔더라도 접촉자를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아무도 모르는 사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개장을 앞두고 방역 지침을 마련했지만 계곡과 공원 등 다른 야외 공간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야외에서도 방역 지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도 지켜야 합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 제한 시간 이후 도심 내 공원에서의 음주 행위도 늘고 있는 상황. 방역 당국은 야외에서의 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바닷속을 들어가는 해양 레포츠인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무리하게 다이빙 활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강릉 사천면 앞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30대 남자가 숨졌습니다. 스킨스쿠버 동호회에서 강습을 받던 중 뒤늦게 물 밖으로 나왔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강릉 사천면 앞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30대 여자가 숨졌습니다. 잠수를 했다가 30여 분 뒤 물 위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수중 장비를 갖추고 잠수하는 스쿠버 다이빙 동호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실종 사고와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강원 동해안에서만 스쿠버 다이빙 사고로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올해 들어서도 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능숙하지 않은 솜씨로 혼자 잠수를 하다가 공기 부족으로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다이빙은 짝잠수를 하고 철저한 사전 장비 점검으로 완전한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실시해야 하며 다이빙 중 수시로 수심 및 공기량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도 사고의 주 원인입니다. 실제 수중 레저 업체 관계자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동해에서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하다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강습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강사 2명이 기소돼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업체들이 많은 제주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강사들이 기소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지난 1월 강릉 사천 앞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여성이 숨진 것과 관련해 수중 레저 업체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올여름 현재까지 강원도에서는 온열 질환으로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 436명이 신고됐고 이 가운데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6명입니다. 전국 사망자 6명 중 3명은 강원도에서 나왔으며 지역별로는 원주와 고성, 정선에서 각각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도내의 한 고등학교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고등학생의 유가족이 어제 민병희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달라며 요구했습니다.
민교육감과의 비공개 면담을 마친 유가족은 도교육청 브리핑실을 찾아와 학교에서 학교폭력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며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교육감이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 5일 강원경찰청에 학생 4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학교 측의 학교폭력 조사 결과를 보고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이 다음 달 1일부터 KTX 강릉선 운행 열차를 기존의 KTX 산천에서 KTX 이음으로 교체합니다. 강릉선 KTX 이음은 기존 산천 열차와 운행 횟수와 정차역, 소요 시간, 운임 등은 동일하며 다만 일반 운임의 40%가 더 붙는 특실 대신 20% 높은 우등실이 운영됩니다. 하지만 KTX 이음의 경우 좌석이 380여 석으로 기존 산천 410석보다 적어서 피서 처리나 주말 등 철도 수요가 많은 때에는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를 경강선과 연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수서역 접속부를 설치해달라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9월 시작될 GTX-A 수서역 공사 때 수서 광주 사이 접속 노선을 함께 설치해야 추후 막대한 비용 소모를 막을 수 있고 진행 중인 수서 광주선도 직선화해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경기 동남부권 지자체와 함께 GTX를 광주, 이천, 여주, 원주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이 지역구인 유상범 국회의원이 차기 국민의힘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지난주 도당위원장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유상범 의원이 단독으로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오는 21일인 내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유 의원의 도당위원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아 내년 지방선거를 총괄 지휘하게 됐습니다. 최근 춘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춘천 시내버스와 근화동 하수처리장 이전, 그리고 수돗물 단수 사태 등 연이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해 춘천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성찰이 부족하다며 인적 쇄신 등 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고랭지 밭의 흙탕물 저감을 위해 친환경 비점 오염원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은 고랭지밭이 밀집해 있는 강릉과 홍천, 평창과 양구 등 4개 시군 50개 농가에 양파망 2만 5천 개를 보급했으며 경작자가 직접 양파망 고랑댐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파망 고랑댐은 지난 2018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설치하면 흙탕물 30%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여름방학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활꾸러미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꾸러미는 스마트폰 중독이나 비만 예방을 비롯한 방학 중 유의사항, 그리고 학교 폭력이나 흡연 예방 등 생활교육 등이 담긴 문서입니다.
도교육청은 가정에서 머무는 방학 기간 동안 위험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 각 학교를 통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용 가정통신문으로 나누어 이 생활 꾸러미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노사, 민정이 함께하는 공동 선언문을 선포합니다.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오는 22일 노사민정 공동 선언문을 선포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선언문 내용은 지역 내 기업 성장 회복을 위한 노사화합과 상생 노력, 근로자의 안전 보호,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시책 동참 등입니다. 춘천시가 퇴계동에 건립할 예정인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설계를 공모에 나섰습니다. 퇴계동 국민체육센터는 87억여 원 규모로 전체 면적 2,500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예정 사업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로 오는 23일까지 설계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당선작에 대해 설계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옛 미군 기지인 캠프 페이지터에서 나온 유물 수천 점을 발굴기관이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중도본부와 춘천 중도 선사유적지 보존본부는 캠프 페이지 내 골재 야적지에 철기시대 토기와 수많은 석기 유물들이 돌멩이처럼 굴러다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지역에서 수백 점 이상의 토기와 석기 등을 수습하고 이후 문화재청에 유적 불법 훼손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